연방중앙은행이 주택 투기 세력을 지적하며 집값 하락을 경고했습니다. 중은은 온타리오와 퀘벡주 주택시장에 투기 세력이 몰리고 있어 앞으로 가격에 낀 거품이 터지면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역 토론토와 몬트리올이 투기자들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고 있으며 특히 몬트리올은 폭락 가능성도 있다고 중은은 우려했습니다. 중은은 투기 세력이 실수요자를 시장에서 내모는 데다 침체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중은 이외의 신용평가사들도 이들 주요 도시의 집값이 과대평가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토론토의 주택 가격이 실제보다 40% 과대평가됐고 해밀턴 73%, 밴쿠버는 23%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피치는 토론토 32%, 밴쿠버는 23% 과대평가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당분간 가격 상승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금리가 오르기 전 집을 사려는 사람과 투기자들이 당분간 시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는 예상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 안정화의 중우는 기준금리 인상밖엔 할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는 지자체가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가 주택 신축 관련된 규제들을 풀어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가격 상승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서 중은은 내년 중반쯤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유급 병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BC주 근로자는 아픈데도 돈을 벌기 위해 일해야 하는 부담 없이 1년에 적어도 5일 동안은 유급 병가를 쓸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파트타임 근로자가 해당되며 자영업자와 연방규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정규직과 파트타임 근로자도 최소 90일을 일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BC주 정부는 고용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가 1년에 5일 또는 그 이하로 병가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3일과 5일, 10일 중 5일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급 병가는 선택이 아니라 법이라며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근로자협회는 5일만으론 충분치 않고 신청하려면 90일 동안 근무해야 한다며 정부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대로 기업들은 정부가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유급병가를 도입해 코로나에서 회복 중인 중소업체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로 지난 5월 도입한 정부 지원 유급병가 제도는 올해 말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BC 근로자의 절반이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저임금인 소수민족과 여성들입니다. 미국과 뉴질랜드 등 유급병가 의무화 국가들을 살펴본 정부는 비용 상승이 예상보다 적은 반면 생산성 증진과 사기 증진, 노동력 참여 확대 등 이점이 더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연방자유당 정부는 신민당과 노조, 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최소 10일의 유급병가를 주는 새 법안을 조만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전국의 업체들이 대형 할인 행사를 벌이는 가운데 캐나다인 절반 이상이 올 연말 매장을 방문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로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긴 했지만 배송 지연이나 재고 문제가 우려되면서 현장 구매가 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소비자들이 블랙 프라이데이인 이번 달에 쇼핑을 하지만 다음 달에 쇼핑한다거나 세일 막바지에 선물을 살 것이란 응답자도 많았습니다. 특히 3명 중 1명은 물류난과 수입 지연을 들어 캐나다에서 만든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엑센처 기관이 전국의 성인 1,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가 매장에서 직접 선물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75%는 다음 달에 쇼핑하고 절반에 가까운 47%가 세일 마지막에 물건을 살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매장을 방문하겠다는 응답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았습니다. 연말연시 평균 지출 예산은 지난해보다 $119 더 많은 $635이며 자녀를 둔 가정의 지출은 $1,000에 달해 다른 가정보다 많았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선 올 연말 예산이 평균 $1,000 이상이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 연말 여행도 다시 증가하는데 지역 내 현지 여행이 24%로 가장 높았고 국내 타주 여행은 19%, 해외 여행도 14%를 기록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욕지역 경찰이 지하철 성추행범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화요일 번지역으로 향하는 북부행 지하철에서 피해 여성을 지나는 척하면서 허벅지를 만지고는 이 여성의 맞은편에 앉아 자유행위를 했고 메트로폴리탄 센터역에선 또 다른 여성의 등 뒤에서 밀착하며 성추행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용의자는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30대 용의자는 범행 당시 베이지색 자켓에 회색 바지, 검은색 또는 녹색 발라클라바를 썼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한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이 학교 재학생이 타 학교 학생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낮 12시 10분쯤 스카보로에 있는 웨스트힐 학교에서 학생 1명이 가해 학생 2명에게 폭행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경찰이 14살 소녀와 16살 소년을 붙잡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학교에선 지난 15일 오후 2시에도 복도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현재 경찰과 학교 측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2019년 교내에서 발생한 신체적 폭행 사건은 873건, 싸움은 1113건이었으며 지난해는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각각 593건과 633건으로 줄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경찰이 묻지마식 폭행 사건이 기승이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하루 4건꼴로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대부분이 묻지마식 범죄라며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이런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3일 아침 인터내셔널 빌리지몰 인근에서 발생한 70대 할머니 폭행 사건도 피해자가 신속히 알려 27세 여성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이달 1일 밤 9시 30분 드레이크 스트릿에서 긴 막대기로 시민들을 위협했던 20대 남성 용의자가 붙잡혔다며 이날 현장을 목격했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의 연락을 요청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서리의 한 여성이 기름을 넣으러 미국에 다녀오다 $5,700 벌금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연방정부가 BC주 대홍수 피해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피해 주민이 미국에서 음식을 사거나 기름을 넣고 돌아오는 경우 음성 확인서를 면제해 준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듣고 다음 날 오전 미국을 다녀오던 서리 주민이 캐나다 국경에서 정부 발표를 들은 바 없다는 국경 서비스 직원에게 벌금 티켓을 받은 겁니다. 이 여성 이외에도 20여 명이 티켓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연방정부는 국경 서비스국에 지시했지만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하며 이번 벌금 티켓은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을 전면 승인했습니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기는 했지만 18세 이상 성인의 전면 승인되기는 캐나다가 처음입니다. 앞서 정부는 백신 접종을 촉진하기 위해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얀센 백신 2만 회분을 도입했습니다. 얀센 측에 따르면 코로나 예방 효과는 66%, 중증 예방은 85%이며 입원 치료와 사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특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항체 형성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